예, 오늘 아침 있었던 개각과 관련해서 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순, 이종원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정부의 이제 2기 내각이 이제 윤곽을 도래했습니다. 17명의 장관 가운데 이제 7명을 바꿨는데 그 내용을 잠깐 우선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자,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전문성과 강한 추진력으로 경제 역시 3개년 계획을 완수할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에 내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사회문화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낸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이 내정됐습니다. 예.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삼성미래육성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최양희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2달여 만에 물러나는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의 후임에는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정성근 아리랑TV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기건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이 내정됐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모두 이렇게 7명이 오늘 장관에 내정이 됐는데요. 네. 우선 이번 개편의 특징이 뭐라고 보십니까? 눈에 확 띄네요. 눈에 확 띄어요. 보니까 어떤 게 얼마 전에 한민구 예.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8명인데 예. 일단 오늘 발표한 7명 보니까 7명 중에 관료는 1명. 그러니까 네. 이기권 노동부 장관 예. 같은 경우는 노동부 차관을 거쳐서 전문 관료 출신이고 예. 나머지 3분은 교수, 나머지 3분은 이른바 친박 핵심들. 그러니까 흔히 이런 얘기할 때 그러죠. 교수 더하기 친박, 그러니까 친박. 네. 요즘도 그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첩 인사, 이런 표현을 또 면키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수첩 인사. 네. 어쨌든 관료의 숫자가 현저하게 좀 줄어든 것 줄었죠. 같아요. 예. 이전에 네. 비해서는요. 그렇습니다. 우선 전면 개각 요구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여야 모두 많았는데 전면 개각은 없었다. 중폭 개각으로 이제 갔는데 그건 네. 이제 그만큼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역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조금 더 힘을 실어준 쪽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대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역시 친정체제 강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호흡을 맞춘 그런 정치인, 기타 또 그 비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정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었던 그 전문가 그룹이 이제 대거 이번에 들어온 그런 예. 특징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읽힙니다. 예. 네. 한 명씩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일단 신임 경제부총리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임하게 되는데 최경환 의원이 내정이 됐어요. 아무래도 많이 예상을 했었고 그럼요. 경제통으로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이 아무래도 발탁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른바 아까 말씀하셨던 이종훈 박사 말씀하셨던 대로 네. 이제 경제 부분도 그동안 이제 경제팀에 대한 평가가 높질 않았죠. 예. 그래서 최경환 전 원내대표, 최경환 의원은 이제 친박 실세 중에 실세죠. 네. 친박 실세고 이분은 원래 행시 출신입니다. 예. 행시에서 이제 원래 경제 관료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위스콘신에서 학위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나중에 언론사에 잠깐 몸담았다가 이제 정치인기를 쭉 걸었던 분인데 네.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표의 어떤 뭐랄까 승인하에 장관, 지경부 장관도 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 부처를 갖다 한번 경험했던 경험이 있고. 있어요. 네. 있는 데다가 아무래도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의 가장 큰 역할은 뭘까요? 경제팀을 통할 조정하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정부 조직 개편 안 됐습니다만 네. 이제 교육부총리가 교육, 사회, 문화를 갖다 통할하게 돼 있고 그래서 즉 행정부처를 총리와 그다음에 경제부총리와 교육, 사회, 문화부총리 이 네. 트로이카로 이끌어가겠다 하는데 즉 경제팀들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최경환 신임 부총리 겸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신임이 원체 두텁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경제 각 부처를 장악하고 팀워크를 이루어내지 않겠는가 하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 같죠.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장관들이 현역 의원들이 장관했을 경우는 네. 좀 소신 있게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장관들과 달리 현역 의원 장관들은
예를 들어 끝나도 갈 때가 있거든요. 의원으로. 그래서 조금 보면 좀 올곧은 소리도 잘하고 좀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측면도 있는데 뭐 최경환 신임 부총리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경제부처에서는 나름대로 기대도 할 것이며 또한 그러나 이런 게 있죠. 아무래도 경제부총리가 보면은 그런 섬세한 그런 부분들의 조율 조정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이 정치인들은 좀 뭐랄까 거칠고 투박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꼭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또 우려도 있을 겁니다. 즉 기대와 우려가 반반 섞이는 뭐 그런 인사라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강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경제 부흥도 얘기했고, 예. 창조 경제도 얘기했고, 예. 혁신 경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실제로 그 경제 부문에서 실적이 그만큼 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임 그 경제팀과 관련해서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네. 그런 거고요. 사실은 이번에 개각을 한다 그러면 1차 대상이었던 거죠.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개각을 했습니다. 역시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쏟아냈던 경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약속들 또 그 본인이 원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강력하게 좀 추진할 필요성을 좀 느낀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역시 적임자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그 관련 입법들을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입법도 사실은 생각만큼 성과가 그동안 안 났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최경환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정치권에서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예. 야당하고도 좀 협조를 해서 그런 걸 잘 처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수석 교체를 하면서 저 안정범 의원이 이제 경제수석 네, 그렇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이제 경제 정책을 이제 자문했고. 브레인에 해당하는 예. 분이라고 근데 볼수 안정범 있겠죠. 의원하고 최경환 의원이 같은 위스콘신 대학에서 네, 공부한 뭐, 분들입니까? 같은 공부 호흡이 잘 맞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뭐 워낙 그 대선 캠프 때부터 그렇죠. 좀 예. 호흡을 예. 맞춰왔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려를 한 것 같고 그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그 좀 더 학자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획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은 이제 청와대에서 잡되 실행하는 것은 역시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가 하는 쪽으로 이렇게 교통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사실 이번에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의 그 거취도 상당히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런데 일단 안전행정부 장관만 교체가 되고 네.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가 좀 마무리된 다음에 뭔가 좀 거취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번에 저 이주영 장관 같은 경우 네. 이런 거 있죠. 실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을 보니까 예전에 그 전임이었던 윤진숙 장관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 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라고 네네. 표현한 적이 있어요. 예. 이번 세월호 참사 참그 이후에 정말 진정한 진주는 이주영 장관인 것 같아요. 보면 50몇째 거의 60일 두 달 가까이를 갔다가 현장에서 수염도 깎지 않고 그것은 뭐 흔한 얘기로 쇼로 안 깎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처음에는 멱살도 잡히고 보면은 참 많은 곤욕도 많이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나 진정 마음을 열고 보면은 실종자 가족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네. 진정성을 갖고 이미 누구도 다 알고 있어요. 아, 저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곧 잘릴 것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가까운 시간을 갖다 현장에서 머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눈높이를 갖다가 그 가족들과 맞춰가면서 네.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 실종자 가족들도 이주영 장관을 뭐 옆집 아저씨나 보면 또 때로는 뭐 답답할 때 또 그분이 말씀 판사 출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궁금할 때는 뭐 그런 것도 좀 법률적 자문도 좀 구하고 뭐 그런 것을 또 잘해주다 보니까 뭐 이주영 장관 같은 경우는 당초 뭐 당연히 뭐 저 강 장관과 함께 예. 두 분이 경질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본인은 또 계속 지금 본인은 또 현역 그만두겠다고, 의원이니까 예. 뭐 빨리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무거운 짐을 털고 네네. 보면 현 의원 위치로 돌아오고 싶겠죠. 그러나 그러면 사표 이미 냈다면서요? 냈죠. 근데 그렇죠. 예. 문제는 후보 실종자 가족들도 주변에서도 앞으로 만약 해수부를 개조한다면은 네. 이주영 장관만한 인물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예. 참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죠. 예, 예. 지금 뭐 오전에 발표가 돼서 또 이제 7명의 장관 후보자들 이제 또 청문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뭐 현재까지 이렇게 드러난 뭐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은 뭐 네. 얼마 몇 시간 안 돼서 좀 아직 네. 뭐 나오진 그렇습니다. 않고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차차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언론 검증이 이루어지겠죠. 예. 요즘 뭐 언론 검증이 굉장히 매섭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 이제 새롭게 나올지 제기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예. 뭐 현재까지 제기돼 일단 눈에 띄는 것은 뭐 김의정 그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 예.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네. 선급협회 외유 관련해서 좀 예. 이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예.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 네. 말고 또 기자 출신 문화체육관광 네네. 정성근 네. SBS 앵커. 내정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약간 그 편향성 논란이 좀 있었죠. 아,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아리랑 방송 TV, 현역 시절에 말씀하시는 아리랑 TV 갈 때 또 약간 낙하산 논란도 좀 있었던 네네. 거. 예. 그런 정도가 현재로서는 좀 드러난 건데 뭐 차차 더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이게 됩니다. 오늘 아까 11시쯤 발표됐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 내일 아침쯤 되면은 이제 뭔가 와 드러날 겁니다. 요즘 혹시 인터넷이 좋긴 좋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여기저기서 검색하게 되면 내일 오전 정도, 내일 아마 이 시간 정도 프로 진행하실 때 되면은 예. 웬만한 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드러난 그런 건 정도? 없죠. 예. 일각에서는 지금 오늘 그 장관 이렇게 내정자들이 지금 물러나는 이제 정홍원 총리의 제청으로 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괜찮은 겁니까?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문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예. 이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만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관례적으로 보자면 이제 이게 조금 관례에 안 맞는다. 어찌됐건 새로운 총리가 와서 본인도 어찌됐건 재청권이 있고 예. 예.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싶은 또 욕구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가 원하는 또 그 내각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물론 조율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생략되고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임 총리가 약간 서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신임 총리하고는 협의를- 형식적으로라도 협의를 협의를 한 하지 않았을까요? 것으로는 좀 이야기 한 나옵니다. 것으로 돼 있고 예. 아까 우리 이종훈 박사 말씀대로 원래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은 뭐냐니까 자 그런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자 국무총리 네가 주장이니까 네 팀을 한번 꾸려봐라. 그러니까 어느 게 가장 이른바 환상의 팀인지 한번 예. 만들어봐라. 그래서 네네. 제청을 하면 내가 승낙을 해주겠다. 이것이 임명 제청권의 본질이죠.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4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시고 이제 탄핵에서 돌아온 다음에 당시 물러난 고건총리한테 정동채, 천정배, 그다음에 정동영 예. 이 세 장관을 좀 임명 제청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고건 총리가 그걸 안 했죠. 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좀 충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뭐 법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뭐 위법은 아닙니다만은 이른바 편법이다. 뭐 이른바 약간 좀 꼼수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리 협의를 했다고 그래도 지금 우선 문창급 후보자 자신이 지금 실제 온갖 문매를 맡고 있으면서 아닌 말로 지금 인사청문회 갈지 안 갈지도 지금 아직 미주시인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뭔가 좀 전체적 그림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문창극 후보자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문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그 과거 발언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일단 그 2011년 교회에서 강연을 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우리는. 그래서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이래서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2년에 역시 교회에서 조선 민족의 상징은 게으른 거다.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런 민족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뭐 윤치호가 이른바 전형적인 네네. 친일파 윤치호가 한 말을 제가 인용한 건데 인용했다라고. 억울하다는 네. 얘기인데 그러면 저는 윤치호가 그러면 2조 500년을 갖다 허송세월한 민족이라고 얘기한 것도 윤치호 얘기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전 잘 과문해서 그러는데 이종훈 박사님 그 윤치호가 한 얘기 맞아요? 2조 500년을 허송세월한 민족이니까 우리가 이른바 일본에게 수탈당하고 일본에게 침략당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말이 그게 윤치호 얘기입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라는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이제 그 얘기 맥락을 보게 되면 일제시대 때 그 이른바 친일파들 내부에서 그 민족 개조론이 이제 발생했던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좀 저열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개선해야 되고 일본 민족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고 배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그 당시 뭐 개혁 분위기 속에서도 이제 그런 일각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 그 시각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에 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우리 민족이 사실은 역량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일본인들이 우리를 침탈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또 개발해서 또 보급했던 그런 역사도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의외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예.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생각하게 돼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건 얼마 전에도 거의 공개석상에서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고도 일본의 난징,
일본의 남경 대학살 문제를 갖다가 거론한다고요. 만약에 지금 윤치호나 문창극 후보자 같이 그걸 인용한 네. 그런 논리대로 하자면 그것도 하느님의 뜻입니까? 저는 일단 문창극 후보자가 지금 아까도 앞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어제 아침에 그랬죠. 사과는 무슨 사과. 예. 그 다음에 또 보면 오전 오후 그 무렵에는 해명하는 듯 하다가 또 저녁 때는 이서구 공보실장 시켜갖고 법적 대응하겠다. 네네. 그리고 명예훼손을 법적 대응하겠다 그러는데요. 그럼 이분이 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공인들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의 조각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우선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명예훼손이 정밀하게 다투어 보면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 갖고 지금 그나마도 지금 후보자가 이번에 왜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떤 후보자입니까? 세월호 사태 이후의 국무총리예요. 예. 즉 국민 통합, 보도만 안아주고 따뜻한 미소를 짓는 뭐 그런 총리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 화난 모습에다가 보면 과거 본인이 잘못한 말이 있으면 오히려 보면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자세인 것이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압적으로 그러면 법적 소송 걸겠다. 언론에다 입에 재갈 물리겠다 하는 그런 자세는 앞으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이제 네. 문 후보자를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쪽에서 하는 논리의 핵심은 이제 이분이 장로 신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장소에서 네. 신도를 대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는 널리 것이고 알리는 또 그런 이제 건 전체적인 아니지 맥락을 않습니까? 봐야 된다. 네. 이제 그 전체적인 얘기를 맥락을 봐야 된다. 이런 하는 이제 거죠.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총리 후보자는 3년 전에 한 얘기고요. 총리 후보자는 이제 잣대를 놓고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자기 뭐, 그렇습니다. 예, 의도한 게 없이 이제 오해를 받고 있다. 예.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그 문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실 보수 진영 내에서 지금 그 논란이 상당히 지금 되고 있어요. 네. 크게 두 가지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번 발언 관련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보수주의자 중에서도 그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뭐 그때 그 민족 개조론자들이 주장했던 그 맥락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보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그 아무리 새누리당이 보호를 하려고 해도 보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지점은 뭐냐면 이 보수라고 하는 그 성격 자체가 예. 보수 세력들의 특징이 굉장히 그 기존 가치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생각하는 기존의 어떤 총리에 대한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뭐 김종필 전 총리처럼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뭐 비중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수성 전 그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좀 검증되고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중량급들을 이제 연상을 했는데 이 언론계 내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생각만큼은 중량급이 아니고 네. 그보다 더 중량급들도 많은데 왜 이분을 택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번에 그 총리 카드를 통해서 그 청와대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기대했던 바는 보수 세력의 재결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예. 오히려 지금 보수 세력 내에서 지금 분열상을 좀 창출하고 있는 것 그런 상황이 지금 앞으로 좀 논란일 것 같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좀 그렇습니다. 예, 황태순 평론가께서 네. 끝으로 어떻게 정면 돌파를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6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 해외 출국하시지 예, 않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당분간 출국하죠. 그때까지는 정면 돌파를 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어제 저녁에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법적 대응 얘기했고 또 오늘 오전에는 보면 조금 톤 다운을 시키지 않습니까? 즉 네. 정면 돌파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모르겠어요. 보수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보면 정체성 문제. 예. 공자님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썩은 흙으로는 벽돌을 쌓을 수가 없고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새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과연 아까 우리 이종훈 박사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분의 뜻에 그분의 생각에 얼마나 동의하겠습니까? 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개각과 문창구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황태순,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